안녕하세요. 리딩의 용용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볼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어떻게 잘 쓰고 계신가요? 우리 시간이라는 거는 목숨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국 평균 수명이 거의 100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평균 수명을 100살로 했을 때 36,500일이 되고 87만 6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분으로 나누면 5,256만 분이 되고 초로 따지면 무려 31억 5,360초가 됩니다. 이 중에서 50%를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20에서 30% 밖에 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1초 나의 인생은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제가 성공자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느낀 게 이 시간, 즉 목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즉 이런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내일 오후 1시에 부산에 있는 거래처에서 회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에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내일 1시에 있는 미팅에 가기 위해서 몇 시에 부산역에 도착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몇 시에 서울역을 출발을 해야 하고, 그럼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하고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그럼 오늘 몇 시에 자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이것만 가능해진다면은 시간 관리는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이것만 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한 그런 시간 관리는 다 끝나신 거예요. 하지만 내일 5시에 일어나야 하지만 예를 들면 보고서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안 쓰면 또 부장님한테 욕먹을 것 같고 내일 또 입고 갈 양복도 세탁소에 찾으러 가야 되고 저번에 띈 속도 위반 과태료도 내일까지 안 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또 과태료가 또 추가될 텐데 전세 재계약도 할 건지 안 할 건지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 달라 했는데 아직도 전화를 안 한 상태고 이번 여자친구 생일날에는 또 괌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아직 비행기 티켓도 예약도 안 해가지고 또 욕을 바가지로 먹을지도 모르는데 여권 유효기간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비자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아직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엔진오일 갈 때도 타이어를 슬슬 갈아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 들어서 근데 거기서 바꾸면 비쌀 것 같으니까 인터넷으로 알아봐야지 해놓고도 아직 안 알아본 상태이고 다음 주 동기들 모임에 내가 약속 장소를 잡기로 했는데 아직 찾아보지도 않았고 예약도 안 했는데 라는 수많은 잡다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부산에서 미팅하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의 일은 굉장히 쉬워요.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잡다하고 많은 일들 속에서 중요한 일을 생각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기에 타임 매니지먼트, 즉 시간 관리술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시간 관리술이 뭐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2리터짜리 통에 3리터의 물을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넌센스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정답은 1번 억지로 넣는다, 2번 1리터를 버린다, 3번 통을 기운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하지만 셋 다 정답이에요. 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세 개 다 정답이고요. 그걸 하나씩 알아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거 물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 얘기입니다. 억지로 넣는 법 뭐냐? 바쁜 건 착각이다. 주변에 바쁘다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너무 바빠, 시간 없어, 이런 분들 계신데 실제로 정말 바쁘신 분들은 바쁘다는 얘기를 입에 달지 않아요. 이들은 시간 관리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패턴이 이런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부들 같은 경우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이들 학교 준비물을 만들어서 아이들 손에 쥐어줘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아, 준비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준비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죠. 쇼핑을 하면서도 준비물 만들어야 되는데, 장을 보면서도 준비물 만들어야 되는데, 저녁을 하면서도 준비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를 얼굴을 보면 준비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준비물 만들어야 되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준비물 만드는 거 사실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웬만한 경우. 하지만 이 준비물 만들어야 되는데 잊어먹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계속 바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엄마 다음 주 뭐해? 어때? 그러면 바빠. 난 아이들 준비물 만들어야 돼가지고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스케줄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1시부터 3시까지 아이 준비물 만드는 시간이라고 다이어리에 적어 놓고 그거를 스마트폰에다가 알람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한 12시 반쯤에 그러면은 토요일 날 12시 반쯤에 알람이 울리겠죠? 우리 아이 준비물 만드는 시간 띠로리로리로롱 울리면은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 준비물 만들어야 하는데 라는 사실을 싹 잊어버리시면 돼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뇌 속에서 그 사실을 지워버리면은 머릿속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집중력도 올라가고요. 두 번째, 다이어리의 활용. 다들 다이어리는 쓰고 계신가요? 스케줄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오늘 누구누구와 만날 약속 혹은 뭐 9시부터 6시까지 뭐 일하는 시간 그리고 누구누구와 회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결정된 사실들이에요. 그런 거 말고 나 자신과의 시간이 있냐는 거죠. 이거를 저는 혼자 회의라고도 부르는데 매일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낼지 혹은 앞으로의 스케줄을 어떻게 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스스로 질문하고 너는 어떻게 되고 싶은지 투두 리스트부터 투비 리스트까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면 괜찮아요. 한 30분 정도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될 수 있으면 아침에 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보다는.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아침에 활동적이게 되어 있고 긍정적이게 되어 있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몸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간 감성적이게 되고 감정적으로 변하고 또 살짝 부정적이게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리듬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아침에 갖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돈 고민이라든지 혹은 사업 고민 혹은 뭐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도 저녁이 아니라 밤에 고민하지 마시고 아침에 고민하는 게 굉장히 해결책 찾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투두리스트의 작성. 투두리스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적어보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릿속에다 두지 말고 스케줄에다가 다 적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1리터를 버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리터 버리는 법.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인다. 주변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나요?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고민이 습관이 되어버리신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고민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고민을 한다고 무언가가 깨끗하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택시를 타야 해요. 택시를 타고 집에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택시가 잡힐까? 택시가 만약에 안 잡히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택시를 더 잘 잡을 수 있을까? 내가 택시를 손을 들었는데 만약에 승차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빨라요? 그냥 손을 들면 돼요. 택시 하고 외치면 됩니다. 몇 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래도 계속 들면 잡힙니다. 고민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공자들은 그걸 알아요. 성공자들은 고민을 하지 않고 해결책을 늘 찾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곤란한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레벨의 사람하고는 상담하지 말라. 우리 보통 고민이 있으면 서로 고민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지 않나요? 뭐 부모에 대한 고민, 아이에 대한 고민, 특히 아이들이 더 그렇죠.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고민으로 같이 있는 그 주부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다든지, 같은 레벨의 사람들끼리,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선장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을 선원이라고 해볼게요. 선장부터 선원까지 모든 크루들이 고민하는 그런 배에 여러분들 타고 싶으세요? 안 타고 싶다는 거죠. 그럼 누구랑 상담해야 하나? 성공자에게 상담을 하라는 거죠.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 강아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긴 해요. 아직 키우지는 않지만. 근데 강아지에 대해서 좀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물론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물어보지만, 제가 요즘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강영욱 그 강아지 훈련사라고 하나요? 조교라고 하나요? 그분의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는 이렇게 키워야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기는 하죠. 이렇게 성공자들에게 만나서 그 결과를 낸 사람들에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만나서 얘기할 때 주의할 점 하나가 겸손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상담을 하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고 쳐볼게요. 뭐 전국체전에서 전국 1, 2등을 다투던 그 정도로 수영을 잘 해도 제가 수영을 잘하는 거지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분야에서는 뭔가 잘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강아지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분에게 만약에 제가 다가갔을 때는 제가 처음이고 모르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거죠. 이게 1리터를 버리는 법입니다. 자, 그럼 통을 키우는 법인데요. 오른쪽으로는 중요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긴급한 바람이 불고 있죠. 자, 오른쪽 위에는 뭐가 되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죠. 그리고 이쪽에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고, 이쪽에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뭐가 있을까요? 일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보고서를 오늘까지 써야 한다던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해고가 돼서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내일 당장 입고 갈 속옷이 없어서 빨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 혹은 뭐 설거지가 가득 차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 참을 수 없잖아요. 얼렁얼렁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 되었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긴급하긴 하지만, 뭐 아이들 준비물 챙겨주는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개발이 될 수 있겠죠.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뭐 오디오를 듣는다든지 뭐 세미나에 참가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내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게 되죠. 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뭐가 있죠? 텔레비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갖는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을 내 시간 24시간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정하면, 여러분들은 1, 2, 3, 4번을 어떻게 정하시겠냐는 거죠. 1번은 아마 이걸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할 일도 뭔지 잘 알아요. 긴급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죠. 하지만 2번과 3번이 굉장히 헷갈리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처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실제는 어떠냐?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뒤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를 하죠.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서 뭐 회식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끝내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지치죠. 그러면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뜯으면서 리모컨을 틀고 뭐 재밌는 거 안 하나 하면서 리모컨 계속 돌리는 거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죠. 그럼 어때요? 또 이거를 못 하죠. 계속 이 생활이 반복되는데, 자, 성공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지만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마지막에 하는데, 이들도 역시 시간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기에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면 테레비 보는 것을 잠시 끊는다든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잠시 끊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본인에 있어서 시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옷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옷가게에 가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아직 봄인데 벌써 여름 옷이 나왔네. 혹은 아직 가을인데 아직 추워지려면 멀었는데 벌써 패딩이 나왔네.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옷가게에 가가지고 왜 아직 봄인데 여름 옷이 벌써 나왔을까요? 이런 것에 의문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누가 사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사나요? 그런 옷들. 모델이나 패셔니스트들, 옷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삽니다. 이들은 봄에 여름 옷을 사고 여름에 가을 옷을 사고 가을에 겨울 옷을 삽니다. 자, 지금 봄 옷은 언제 산 거죠? 지난 겨울에 산 거예요. 이걸 시간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긴급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기에 하지만 또 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들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만 남아요. 봄에 여름 옷을 사는 것처럼요. 봄에 더 이상 봄 옷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 한 계절 앞서서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뒤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생깁니다.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빨래는 매일 계속 해야 되고 우리 아이는 계속 어딘가 사고치고 올 것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시간에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처리하는 대신에 굉장히 여유롭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한번 겹치는 시간이 필요해요. 봄옷을 살 때 한 번 여름옷을 같이 사야 돼요. 내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봄옷을 사는 시간과 여름옷을 사는 시간을 같이 이게 한번 겹쳐줘야 돼요. 굉장히 바빠지겠죠, 실제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과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을 같이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바빠져서 오늘은 진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벗고 바로 침대에 골아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한번 생기는데, 그런 그 기간을 넘어서면 이렇게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공자들은 중요한 일은 하지만 그것이 긴급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